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역시 김영채 교수님의 창의력의 이론과 개발이라는 책 중에서 페이지 298페이지 CPS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CPS는 Creative Problem Solving이라고 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창의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른 이야기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런 거예요. 정보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는 이때는 되게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무한하게 널려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터넷 속에 있는 그 많은 정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금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이 CPS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PS 과정에서 오스본이라는 브레인스토밍을 제안한 학자가 말한 7개의 단계가 있대요.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문제를 부각시키고, 두 번째는 관련 자료의 수집, 세 번째는 적절한 자료들을 분류, 네 번째는 대안적인 아이디어 만들기, 다섯 번째는 통찰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각들을 같이 합쳐보기, 종합해보기,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아이디어를 판단해보기의 7가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트래핑거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관심 영역 발견, 사실 발견을 자료 발견으로 이름 바꿨대요. 자료 발견,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역동적으로 균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이 오스본이 처음 제시했던 그 CPS 7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는 문제를 부각시킨다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련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문제를 분석했으니까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들을 모아보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적절한 자료들을 분류한다는 거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모아졌을 거예요. 왜냐면 하면 어하는 시대잖아요. 굉장히 많이 모아진 이 자료들을 좀 비슷한 영역의 자료들끼리 모아놔야지 이 중에서 고르기가 쉬우니까 비슷한 영역의 자료들끼리 모아본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는 대안적인 아이디어 만들기는 이제 자료를 묶었으면 그 자료들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지금 습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자료들을 습득을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대안적인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때서부터 아이디어 생성 기법이나 아이디어 창출 기법을 많이 활용하겠죠. 브레인스토밍도 마찬가지고 브레인 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이 일어나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 생성 과정에서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들이 맞는지를 조금 고민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기존에 했던 아이디어와 똑같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는 어렵게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아이디어 중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뭘 또 보태고 살을 보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통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와 정보와 조각들을 이제 같이 맞춰보는데 이걸 좀 뭐 학자들은 매칭이라고 얘기하겠죠. 아이디어를 쭉 풀어서 보고 좀 괜찮은 아이디어 방향성을 잡고 나서는
이러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그럼 이거를 합쳐볼까?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아이디어를 이제 뭐 합쳐보든 아닌 건 빼보든 하면서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히트하는 거죠. 히트 확인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CPS 절차대로의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사실 아이들이 말하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스본이 이야기하는 이 지금 절차를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형태의 대입을 해서 해본다면 이 브레인스토밍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디어를 좀 새롭게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업 설계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프레핑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서 페이지 308페이지로 와서 CPS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 CPS라는 종합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을 활용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문제 과제에서 그리고 항시 모든 단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CPS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 과제에 적합한지 우선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CPS 사용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면 어떤 요소 또는 어떤 단계에서 출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원래는 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그에 관한 자료를 모집해서 발산이나 생성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성원 자체는 이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수집이 이미 되어 있다, 머릿속에. 그래서 하면 할 정도로 쭉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1단계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1단계 하고 나서 바로 그 대안 아이디어를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과정은 제시해 주지만 그 과정 그대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라는 고려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산적 사고는 유의미한 새로운 결합을 만들고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사고를 할 때 당신은 괴리, 도전 또는 관심사를 지각하며 많은 다양한 독특한 가능성들을 생각하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안을 정교화하고 확대시킨다. 반면에 수렴적 사고는 대안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는 더욱 따져보려고 할 때 사용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하여 당신은 각 아이디어들의 가능성을 사정하고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며 추론하고 연역하여 효과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안들을 선택하거나 더욱 다듬는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나왔어요. CPS에서 중요하게 다룰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결합, 도전, 관심, 다양한, 많은, 독특한 가능성, 대안, 정교화, 확대, 분석, 평가, 이런 단어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선택하기까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서 그래 그때 잠깐의 판단으로 이거 제일 괜찮겠다고 뽑아서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수렴적인 과정을 거치고 말을 해보고 근거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좀 어떤 정교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또 평가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선별한 이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안전성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생성기법이나 수렴기법, 평가기법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한 번씩은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CPS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집단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단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보면 생각을 확대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는 자신이 있는 장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장면에서 과제가 매우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것이라서 집단에서 공개하여 같이 논의하기가 불편하거나 마음 편하지 않은 장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집단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CPS라는 문제 해결 과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문제 발견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많은 양의 정보가 깊이 있게 다 갖추고 수반되어 있는 경우라면 스스로 뺄 건 빼고 스스로 덧붙일 건 덧붙일 수 있는, 스스로 계속 사고할 수 있는 균형적인 생성과 수렴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성 기법이나 어떻게 보면 수렴 기법을 자기가 어떤 기관에 종사하는 어떤 직장인으로서 사용을 한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스스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쓰던지 아니면 사업 기획안을 쓰던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 과정을 투영시켜가지고 과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좋은 아이디어를 선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CPS라는 창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려할 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